네, 안녕하십니까. 신재현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어떤 거 누르면 다음으로 가나요? 다음으로? 이건 포인터 말고 그냥 이거 누르면 되지 않나요? 이거 하시면은 이거 누르면 될 것 같아. 지금 뭐 총괄 MP라는 그 타이틀을 맡았는데 사실은 저는 노원구 MP가 더 편하고요. 지난주에 아까 보신 리스트 보면 노원구가 작년에 2019년에 22개소로 엄청 압도적인 숫자의 키움센터를 실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 마을건축가가 한 건 아니고요. 노원구는 이게 구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 노원구는 구에서 예전부터 아이휴 센터라고 해서 그 아이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그 키움 센터랑 이제 같이 조인해서 좀 더 이제 퀄리티 있는 걸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도시공간개선단에 계속 질문과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을 요청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제 입 좀 다물게 할 겸 그냥 총괄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간의 좀 문제 이런 것들을 오늘 간략하게 오늘 바쁘신데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왜 우리가 오늘 이런 모임을 하게 됐는지 우리 MP님들 그리고 자치구의 담당자분들 아까 개별 인사 못 드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자치구 담당자님들께서 지금 마을건축가, MP 이들의 어떤 역할 이거를 좀 더 이해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을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밑으로 아닌데 페이지 다운. 오케이. 자치구에서 오신 담당자님들은 우리 마을건축가가 이제 지금 키움센터가 사실은 가장 활발하게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쪽을 담당하는 어떤 전문가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정한 마을건축가의 역할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단위 설치 찻동은 사실은 이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시작한 공공건축가를 위주로 해서 2년 전인가 했었고요. 지금은 마을건축가가 본격적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온마을 아이돌봄 공간 조성해서 키움센터는 사실은 마을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연계사업. 이게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의 총괄건축가님이 서울시의 행정쪽 라인인 제1부시장님 쪽과 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잘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쪽은 아무래도 전문 기술 쪽 분야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협업해서 좋은 의미로 이제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건축가가 사실은 작년에 MP 하시던 분들은 요거보다는 마을 공공성 지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마을건축가님들을 이제 나가서 조사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요. 그 일부로서 이제 시작한 것이 어떤 키움센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파출소 공간을 개선하는 부분이라든지 학교 교실 개선이라든지 또 도시 재생 사업 최근에 박 시장님께서 거기 어디지 서울 어디 저쪽 예전에 말하자면 달동네 언덕백이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뭐 이런 이제 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키움센터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들을 보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더라. 개선할 사항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후에 사실은 세움 가이드라인 2020년 즉 2019년에도 있긴 했는데요. 아마 우리 MP님들도 키움센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019년에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인볼브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19년에 된 거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세움 가이드라인부터 새로 싹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를 담당하게 되는 마을건축가가 키움 가이드라인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게. 작년에 거는 조금 설명을 해줘야지 가이드라인 자체로 이해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근거와 추진 경과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 MP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이응창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키움센터는 크게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면적에서 이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019년에는 일반형은 대부분 한 20평 정도, 66평방미터 정도 규모, 공동주택으로 보면 한 20평짜리 작은 아파트 공간 이런 규모를 일반형이라고 불렀었고요. 융합형은 좀 그 지역 단위의 지역 아동돌봄센터랑 합쳐져서 키움센터랑 합쳐서 키움센터와 지역 아동돌봄센터의 차이는 지역 아동돌봄센터는 무료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이제 복지시설 개념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무료고, 키움센터는 구마다 다른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유료 베이스로 가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 비용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그 시설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관리 이런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런 또 내용도 있고 해서 어쨌든 키움센터는 유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커요. 예전의 기준으로는 210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합쳤으니까 좀 큰 거고요. 거점형은 이제 1000평방미터 넘어가는, 그래서 지역에 거점형이 뭐냐면 지역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설치를 큰 시설, 그 안에는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놀고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종합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산지에서 나눠져 있는 일반형과 융합형의 아이들이 때로는 단체로 거점형에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놀이시설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 그 MP님들과 마을건축가님은 거점형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별도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 건축가 선정이 필요할 때는 여성 수위 쪽으로 해서 별도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형과 융합형 쪽에 그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이돌봄 담당관과 도시공간 개선단이 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아이돌봄 담당관 쪽에서 행정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이런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있어서 서포트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은 그 중간에 이제 키움센터 전체 사업,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점형 이런 거에 있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도시공간개선단을 대표해서 가서 아이돌봄 담당관의 담당자들과 함께 이제 돌아보고 의견 제시하고, 또 구에서 2020년 키움센터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올리면 그것을 심사해서 이제 확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중간에 코디네이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작 중요한 부분이 자치구 MP님들께서 각 구에서 공간을 어디를 이런 데를 물색을 하고 계시면 이미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테지만 가서 한번 그걸 검토해 보시고 여기는 좀 안 되겠다, 여기는 불리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의 사례들을 보니까 그런 사전 스크린, 공간에 대한 사전 스크린이 안 되니까 사실은 누가 설계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공간들을 우리 마을 건축가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의 케이스를 보면 MP님도 정확히 어떤 공간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채 마을 건축가들을 이번에 어떤 분이 당신이 이번에 이거 하시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가서 보면 정말 계획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MP님들이 나가서 한번 보시고 조율을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을 건축가님을 거기 이제 선정하고 이제
말하자면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마을건축가와 구청의 담당자와 또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정했는데 그것이 현실에 닥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MP님들이 좀 조율해 주시는 역할, 아무래도 이쪽 행정적인 부분도 이해하시고 건축 부분도 당연히 이해하시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조율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실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실행하시는 분들은 마을 건축가가 되겠죠. 그래서 2020년에 중요한 목표는 우리 마을 건축가님들이 나가서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기여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저변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라는 부분이 지금 올해 우리 도시공간 개선에서 잡고 있는 중요한 사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치구 MP는 자치구별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 공간 개선을 위한 기획 업무라고 하면 별도의 MP님들이 거기 앉아서 뭔가 빈 종에서 새로운 걸 만드셔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 대상지별 노후도나 면적이나 구조 그리고 입지 특성에 있어서 이것이 적정한지 구청과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치구별 우리 동네 키움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맡으신 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각 구마다 뭐 5개, 뭐 8개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담당하는 구에서 이번에 키움센터가 몇 개 정도 되고 뭐 잘 진행이 된 것도 있고 문제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아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편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원구를 맡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사례에서 조금 나오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을 건축가들 다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구청의 담당자랑,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그 당시에 한 8개인가 9개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차피 키움센터 그리고 노원구에서는 아이휴센터라는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 이름으로 나갈 때는 그래도 뭔가 좀 공통된, 누구든지 와보면 여기가 키움센터구나 알 수 있는 뭔가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소위 말하자면 마스터 플랜적으로 어떤 공통된 디자인 지침 이런 것들을 한번 공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들여다보니까 공간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부 색깔에 대해서 좀 통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노원구에 약간 그린색을 적용을 하기로, 그러니까 전체 다 그린은 아니지만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연말에 노원구에서 다른 팀장님께서 한번 쭉 보실 때 왜 이게 다 비슷해요? 여기도 비슷하고 저기도 비슷하고 그런 의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MP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마을 건축가의 재량에 맡겨서 그냥 천차만별 다 다른 각각의 색깔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키움센터라는 어떤 통일된 어떤 이 구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딜레마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 건축가는 담당 키움센터를 이제 직접 설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청의 담당자와 이제 긴밀한 협조 회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요게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키움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수의, 사실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거는 각 구청에서 하는 키움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대부분 이제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탁으로 인해서 센터장이 선정될 때는 이미 설계가 한창 진행하고 나서 공사가 들어갔다든지 뭐 이럴 때 센터장이 오는데, 그 센터장님은 보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뭐 이런 이게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거를 중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MP님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칠 건 고치고
해야 될 건 진행할 건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MP님들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키움센터의 센터장과 함께 공간 프로그램을 정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서 우리 세움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그 기본적인 공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마을 건축가들이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디자인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디자인 감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구 담당자들의 어떤 불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즉 설계는 넘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 시공하시는 분이 어떤 불만이 생기거나 뭐 잘 모르겠을 때 이게 짝짝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MP님들께서 마을 건축가를 선정하실 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만드신 작품이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구현되는지 설계 디자인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꼭 그 리마인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98개소 했고요. 2020년 217개소로 예전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좀 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비상사태에 의해서 재난지원금 뭐 이런 부분에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2022년까지 한 400개소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프로세스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제 현장 조사하고 디자인하고 협의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좀 더 중요한 게 이게 작년에 그 완공된 몇 개의 케이스 여기 이제 노원의 키움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린색을 썼는데 여기 가도 그린이 있고 저기 가도 그린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제 기억에 광진구에 있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아이들이 약간 이렇게 작은 스페이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키움센터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와서 좀 노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특히 아파트에 뭐 1층에 들어가 있는 경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하니까 이 센터장님의 어떤 운영에 따라 달린 건데 자꾸 공부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경향이 있고 2019년에 세운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금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인데 그거를 동적 공간과 정적 공간으로 구분해라 뭐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 시끄러워요. 정적 공간 만들어도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번에 세운 가이드에서 좀 바꿨습니다. 현실을 좀 반영을 하고 규모가 클 때는 좀 공간을 구분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작을 때는 통합해서 가는 쪽 그리고 일부 가변형 벽체의 활용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렇게 작고 예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방과 후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면 이게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좀 더 그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도서관과 같이 설치한 곳이거든요. 그래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좋잖아요. 한쪽에 도서관도 있고 키움센터도 있고 아이들이 책도 보고 늘상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도서관은 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키움센터 쪽은 아이들이 좀 뛰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계속 조용히 책만 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같이 붙여놓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근데 여기를 가봤더니 요 앞쪽에 다른 바로 그 들어오는 입구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구획이 돼서 문만 닫으면 아이들이 그쪽에서 뛰어놀아도 소음이 덜 발생하고 도서관과 문제가 없는데 즉 약간 당시에 MP님이 한번 가보셨더라면 여기 하지 말고 여기 합시다 하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안무래도 안 되겠다. MP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2020년에 그 가장 큰 변화가 MP님들의 적극적인 관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2019년에 리뷰해 보니까 큰 것들이 사업 관계자 협력 과정에서 발주처, 그러니까 자치구, 마을건축가 센터장, 보육교사죠 간에 공간 개선에 대한 이런 의견이 같은 방향성, 공감대를 형성하면 참 잘 가고요. 그게 잘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설계 따르고 하고 이쪽은 운영 따르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 개념의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어떤 지원이나 건축가의 역량 의지에 따라서 실제 만들어진 공간에 좀 차이들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지 선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MP님들이 보셔야지 적절한 공간, 어떤 때는 창문이 없는 공간 이런 부분도 일반인이 보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봐야지 이거는 도저히 환기도 안 되고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MP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시공품질 이 부분은 구청의 담당자님들이 좀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설계 아무리 잘해놔도 시공자가 정말 그만큼 정성껏 해주면 좋은 품질이 나오는데 이게 맨날 공사비 따지고 그 자재 싼 걸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 품질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전자입찰제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 다른 개선 방안이 없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 조성, 설계 보고회를 통한 자치구 설계한 사전 공유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마을건축가 아니면 어느 정도 설계 방향에 잡히면 MP님들 한번 같이 회의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문제고요. 사후 관리는 저희가 2019년에 완공된 거를 쭉 돌아보니까 여기는 조금 요것만 좀 더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예산 배정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의 담당자님들도 향후에 어쨌든 끝나게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이게 좀 모자란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굉장히 좋아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들어가는 대문도 있고 대문에다가 키움센터 이렇게 간판도 붙이고 그 자체가 다 이제 온전한 키움센터 같아서 굉장히 좋은데 들어가면 예쁜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꽃을 심을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받은 돈과는 공간 만드는데 다 투여가 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의 유도리나 구청의 지원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몇 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요 케이스는 사실은 제가 가서 봤을 때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사례는 좋은 점 굉장히 많은 사례지만 문제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크리틱하는 그 개념에서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 통째로 문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일부 보이는 사례 약간 이 건물 자체가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생인데 근데 1, 2층의 계단을 공용의 계단을 써서 아이들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1층에서 놀다가 나가서 신발 벗고 그러니까 신발 다시 신고 또 2층에 올라가 신발 벗고 또 들어가고 또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1, 2층을 키움센터 통합의 공간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자체가 어려운 건물이에요. 그렇다고 계단을 전용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마을건축가님이 형태를 굉장히 중시해서 이렇게 모양을 예쁜 형태로 만들었지만 그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뾰족한 모서리가 돼서 안전상의 우려가 되고 그러니 이게 형태와 기능상에 약간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MP님들이 좀 도와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다 코너 피스 말랑말랑한 고무 같은 거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찌일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대부분이 큰 건축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인테리어 프로젝트다 보니까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노원구의 케이스인데 약간 딜레마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게 1층에 그 공동주택 한 유닛을 조그매요. 한 20평짜리.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그 별도의 출입구를 허용을 해줬어요. 이게 어떤 데서는 되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주민협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다른데.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입구를 내서 만들어서 들어가면 이쪽에 보이는 것처럼 작은 공간을 분할해서 이쪽은 이제 주방,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 먹을 수 있는 공간, 이쪽은 선생님들 사무실과 책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살짝 놀랬거든요. 왜냐면 작년에는 그 공사비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사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면서 이제 담당 마을건축관이 정말 최고다 막 이랬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센터장님은 차라리 가운데 이 벽이 없으면 좋겠다. 개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돌아가야 되고 불편하더라. 그러면 우리 건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 없으면 그냥 통으로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가구 배치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런 좀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와 그것으로 인한 어떤 기능상의 문제 간에 이 딜레마가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엠피님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일부 나타난 아이들을 위한 싱크대 높이를 600 정도로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커가지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세운 가이드라인에 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모르고 들어가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각 구에서 제한한 공간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부 체납받은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근생 2층에 들어간다든지, 지금 보면 딱 가면 널찍하고 깔끔해요. 창문도 쫙 있고. 그런데 그게 굉장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공간이나 이런 거는 인테리어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벽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 2019년에 만들어준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벽체 만들다가 공사비가 이제 다 소진돼 가지고 인테리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우리 아이돌봄 담당관의 그 실무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비를 그렇게 일정한 공사비가 아니라 면적당 공사비로 전환을 하셨거든요. 그래 2019년 작년에는 어쨌든 8천만 원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올해는 한 2억, 3억까지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재료나 공사적인 상황은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해당하는 이제 설계비 부분은 이제 다른 이슈니까 그거는 다른 기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염창동에 있는 큰 곳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가니까 정말 좋았어요. 여기 한쪽에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정적인 공간이 있고, 한쪽에는 매트까지 깔려있는 천정이 높은 동적 공간이 딱 돼 있고, 두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가운데 계단실에서 나가면 바깥에 옥상 텃밭을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약간 센터장님, 이걸 운영하신 센터장님이, 마을건축가님이 여기 테이블을 이런 지그재그 형태로, 공간이 밋밋하니까 테이블로 이렇게 형태를 잡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아이들이 뛰놀 때는 이걸 좀 이렇게 다 띄어서 한쪽에 놔야지 뛰놀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이게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인 것 같아요. 멋진 거를 만들었는데 또 기능과 이게 대치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상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마포 2호점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앉아서 정적으로 활용하다가 또 동쪽으로 뛰다가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뭘 한 건데 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마을건축가님이 와서 하셨다는데 뭐가 특별한 건데, 이런 챌린지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MP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우리 구청의 담당자님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단독주택형. 갔더니 굉장히 예쁘고 공간은 잘 돼 있는데 앞에 있는 마당이 그냥 텅 썰렁하게 비었어요. 왜냐면 꽃 심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비가 새요. 비가 샜는데 그걸 초반부터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에 인테리어 들어가신 마을 건축가님이 그걸 다 파악하실 수도 없고, 왜냐면 그게 건기에 이제 공사 다 완료됐는데 나중에 우기가 돼서 막 비가 왕창 떨어지는데 물 새는 건데, 그분이 설계하신 건물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내부 공간을 이제 잘 만들어 주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초반부터 지금 MP님들이 현장 나가서 한번 보시고 우려되는 부분 리스트업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좀 점검은 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2020년 세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난해에 미비했던 것들을 모아서 좀 이제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